시장의 포인트 짚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현재 글로벌 투자 환경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를 통한 어떤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가능성 내지는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이를 근거로 해서 대응 전략까지 같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다소간에 좀 순매수로 좀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여부, 지속 가능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되는 논란입니다.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어떤 그 희비교차 부분. 이제는 서서히 대형주로 좀 갈아탈 때도 된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죠. 당분간은 중소형주의 무게중심을 조금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따라서 대형주에 대한 공백 부분, 틈새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발한 속에서 찝어내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4월 중 이번 오늘로서 이제 그 4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4월 외국인 순매도 금액 3조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과거와 같은 증시 활황기, 1거래 대금이 6조 원, 7조 원이 넘어가는 시절에 외국인의 순매도, 월간 순매도 3조 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번 4월 달 일간 평균 거래 대금이 약 한 3조 원 규모에 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월간 순매도 금액 3조 원, 그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항상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수급, 증시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항상 수급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원칙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 간의 그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 세부를 좀 들여다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업종별로는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재주들의 끊임없는 하락, 우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락, 외국 시장에서도 역시 소재주, 원자재주에 대한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글로벌 자동차주의 하락 부분, 그리고 글로벌 조선업종의 하락 부분, 같이 우리 시장과 함께 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꼭 주목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로벌,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업종별로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저성장, 더 나아가서는 산업별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매도세를 지속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배경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좀 찾아보면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 경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그 과도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과도기가 끝나기까지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조금은 좀 상당 기간 진행이 돼야만 외국인들의 어떤 과도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부분, 어떤 부분이 시장을 이끌까? 과연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가질 때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가질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한 미래 전망이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점이 그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앞으로의 그 산업적인 환경 부분, 그 매력도가 점점 저성장 국면과 맞물리면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한 가지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죠. 증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을 최우선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까지는 당분간 다소간의 시간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 그런 점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 쪽에 계속되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틈새 찾기가 가속화된다는 점. 최근에 시장 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엇갈림의 반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T 부품주에서 이제 서서히 자동차 부품주로 조금씩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 그게 큰 특징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그 금액 자체가 과거와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소형주들, 주요 수급주체들이 많이 사면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처 못 오른 종목,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에서 1000억 내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서 틈새 찾기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주, 지속성장과 안정성장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에는 IT 자동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틸리티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수 소비재는 다소간 좀 중소형주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을 듯 하고요. 중소형주 쪽에서 IT 부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를 비롯한 전반적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 나가셔야 되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나 5월 시장, 이제 그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실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를 통한 어떤 그 차별화 장세는 더욱더, 그리고 변동성, 중소형주의 변동성 장세는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5월 시장의 큰 화두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되는 자세한 이야기,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